861번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참이되게 하는 x값이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랍니다.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참으로 만드는 x값이라는 얘기는 공통근이라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참으로 만드는 얘랑 얘를 모두 다 참으로 만드는 공통근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두 개잖아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일시도 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x-8, x 플러스 2 이렇게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는 3x, 여기 x, 여기 2, 여기 1 둘 다 플러스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3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근은 8 또는 마이너스 2 이쪽 근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누가 공통근인가요? 마이너스가 공통근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공통근 x가 이 공통근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마이너스 2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라네요.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근이니까 대입하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a는 0 따라서 a값은 여기를 계산한 결과가 될 테니까 8 마이너스 14 플러스 8 그래서 2 이렇게 되겠죠. 자, 851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일 때 보통 방정식의 목적은 근을 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이 나와 있네요. 땡큐죠. 대입합니다. 그럼 x에다 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여기도 9가 되겠죠. 이 자리는 1 곱하기 3이 될 테고 그럼 분배하게 되면 9a 플러스 9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a 0 그럼 9a에다 3a를 빼면 6a가 남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남겠네요. 따라서 a값은 2. 근데 문제는 a값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다른 한 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2를 집어넣어서 나머지 방정식을 풉시다. a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7x a가 2니까 마이너스 6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근 하나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이 짝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가 짝꿍이잖아. 그래야 인수분해가 x-3 하면서 근이 3 나올 테니까. 그럼 나머지는 짜맞추면 되죠. 곱해서 3x 제곱이 되려면 밑에 3x가 필요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2가 필요하겠죠. 혹시 모르니까 검사해 봅시다. 마이너스 9x 플러스 x 그렇죠. 마이너스 7x 딱 맞네요. 그러면 3x 플러스 2 0 따라서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럼 아무래도 문제 구조가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두 근을 구하려면 k값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k값은 위에 있는 내용에 k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용해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잘 이용해서 여기서 k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구한 k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형태로 아마 식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이 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 갖는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네, 완전제곱식. 좌변식이 는영일 때 좌변식이 완전제곱식이다. 이런 꼴이다. 근데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었죠.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황에서 1이 아니면 양변을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1인 상황에서 1차항 개수 a, b, c 할 때 a가 2차항 개수, b가 1차항 개수, c가 상수항이었죠. 1차항 개수 반의 제곱이 상수항 c랑 같아지면 그때는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따라서 중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 나오면 계산법상 연산법은 요거를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물론 나중에 이걸 더 배우게 됩니다. 이게 더 사실 더 많이 쓰이고 더 중요한데 판별식 D라고 쓰죠. 대문자 D. 디스크리미넌트의 줄임말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면 그때는 네, 중근을 갖는다.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이렇게 이어진다 보셔야 돼요. 아셨죠? 중근을 갖는다. 왔는데 없이 꼴이다. 그 다음에 연산법 이거다. 그 다음에 판별식 쓰면 다음과 같다. 라는 거를 나중에 오늘 배울 테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여기 이 내용으로. 저 위에 x제곱 개수가 1인 걸 확인했고,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 2, 그걸 반에 제곱이 상수랑 같으면 되겠죠? 2k-1과 같으면 된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1이 됐고 넘어가면 2k가 2가 된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1이 된다. 그럼 구한 k 값 1을 여기다 대입한다. 그럼 두 번째 식은 k 값에 1을 대입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 대신에 1 대입하면 3.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고, 사실 여기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은 2분의 7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데, 아직 여러분이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또 명확하게 연습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직접 근을 구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2x, x, 여기 3,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2x-1과 그 다음에 x-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며 그 값이 x는 2분의 1 또는 3.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6. 그래서 2분의 7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화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국가에서는 심화죠. 중학교 국가에서 심화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이 내용과 판별식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를 알아두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답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2차 반응식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다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어차피 고등교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설명해서 전혀 나쁠 것도 없고 해두면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다음 2차 반응식이 해를 가질 때 상수 K값 중에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시오. 이게 2차 반응식에 해를 갖는다고 돼 있죠? 이게 판별식과 약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직 판별식 안 배웠다는 개념만에 설명드리면 우리 앞쪽에서 이걸 배우지 않았나요? 어떤 실수를 제곱했더니 이게 5가 돼.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수 x 존재합니까?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지금 고개를 좌우로 흔드신 분이 계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 값이 존재합니다. 제곱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리수가 아닌 숫자들을 우리가 만들 때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었고,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숫자는 항상 답이 두 개다. 그 수를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루트를 씌운다.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되면 루트를 표현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아니면 저렇게 루트를 씌워서 표현하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0이 됩니다. 그 수 x는 0. 근데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됐어요. 그런 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문제에서 이 구조거든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무슨 값이 됐는데 이게 해를 가지려면 이 x값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실수를 제곱했더니 그게 해가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어떤 특정 값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이게 해가 존재하려면 이 네모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양수이거나 아니면 0이거나. 그래야 해가 존재한다. 음수이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음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전 문제의 정답은 2k-5가 0보다 크거나 같음으로 되므로 넘어가서 양변 2로 나누면 k값은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값 얼마인가요? 2.5 이상의 가장 작은 정수 3이 답이겠죠. 자,
자, 근해 공식은 이렇게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2차 방정식에서 다 쓸 수 있는 하고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여기도 책에도 나와 있는데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건 선생님 짝수도 홀수도 다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짝수도 되고 홀수도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건 짝수만 됩니다. 홀수는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위 것만 쓰면 되지 굳이 아래 거를 아니 1번이 짝수 홀수 다 되는 건데 굳이 짝수만 되는 걸 따로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쉽기 때문에요. 계산이 쉬워서 이걸 씁니다.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필수로 사용하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웬만하면 필수란 말 자체가 사실은 약간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웬만하면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못 봤거나 x의 개수가 짝수인 걸 내가 확인을 못했어. 그렇거나 아니면 순간 착각하지 않았던 이상은 되도록이면 다 x 앞에 계속 짝수라고 판단되면 저 공식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이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2차 방정식이죠. 물론 a는 0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잖아요. 인수분해는 당연히 인수분해 합니다. 누가 근해 공식에 대입합니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만큼 쉽기 때문에 근거하기가. 근데 인수분해가 되든 혹은 안 될 때, 특히 안 될 때, 그때는 주로 우리가 앞쪽 파트에서 뭘 배웠냐면 인수분해 안 되면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해를 구했었죠. 그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만든 게 근해 공식이에요. 계산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돼도 상관없지만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양변을 일단 C1로 넘겨주고 저 필요 없는 상수라고 생각해서 저 C1로 넘겨줘요. 이렇게. 그 양변을 A로 나눕니다. 그래야 좌변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A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뭘 쓰려고 하냐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이럴 때 1차원 개수 A분의 B의 반이라는 얘기는 2분의 1 곱하라는 얘기죠. 그걸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오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이 자리에 뭘 갖다 끼냐면 이건 2A분의 B인데 그걸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걸 갖다 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을 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좌변식은 완전 제곱식이 돼요. 여기는 xx제곱이고 얘는 2a분의 b가 두 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좌변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두 번 곱해지는 식이 되고 얘는 통분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4a를 곱해요. 그래야 4a 제곱으로 통분될 테니까. 그럼 얘도 4a를 곱합니다. 그럼 4a 제곱으로 통분되게 되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4ac 플러스 b제곱인데 이쁘게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통분한 겁니다. 큰 의미 없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제곱이 필요 없죠? 제곱을 넘깁니다. 그럼 남아있는 x 플러스 2a분의 b는 제곱이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고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여기 있는 이 루트에 밑에는 루트 4a 제곱은 2a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2a로 바깥으로 나와요. 선생님 근데 이거 저희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치? 그럼 제곱루트 지워지고 이게 양수이면 2a지만 음수이면 마이너스 2a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이 a가 양이면 그냥 2로 나올 테고 이 a가 음이 되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원래 답이 두 개라는 얘기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쨌든 답이 두 개를 갖기 때문에
굳이 네, 여기서는 이 2a가 양인지 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답이 두 개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거를 그냥 생략해서 일단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x값을 구하는 거지 x 플러스 2a분의 b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넘겨요. 넘기게 되면 얘가 없어지고 이 뒤쪽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이게 좀 보기 안 좋아서 이걸 앞으로 보냅니다. 얘를 앞으로.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고 이걸 통분해서 만들어낸 공식이 그 이름도 유명한 근해 공식입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제곱의 개수인 a랑 일차항 개수인 b랑 상수항 c를 적절히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인수분해 되지 않아도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 그럼 2차 방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두 개 아닙니까? 두 개죠. 이건 하나인데요? 아니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답이 지금 두 개인 상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보셨고 이제 이 공식은 정말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연습 문제를 봅시다. 간단한 연습 문제.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간단한 연습 문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인수분해 안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없다는 기준이 유리수 범위 안에서 없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리수 범위에서 없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걸 무리수 범위로 인수분해하라는데 그걸 아직까지 잘 모르겠잖아. 무리수 범위를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 분명히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무리수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지금. 실제로 무리수는 인간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숫자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풀이 했었잖아요. 이거 남기고 넘어가죠.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4분의 9 여기 플러스 4분의 9 완전 제곱식 x-2분의 3의 제곱 이게 통분하게 되면 4분의 24 플러스 3이니까 33 그럼 x-2분의 3의 값은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3 이거 넘어가죠. x는 2분의 통분된 상태에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이게 답이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과정이 너무 매번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게 귀찮은 거야. 야, 너무 맨날 똑같은 식을 똑같이 반복하는데 이거 일반화시키면 공식이 나올 것 같으니 공식에 대입하자 라고 해서 그래서 a 값이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고 c 값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 대입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공식에 집어넣어보자 라는 거죠. 근데 쓰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처음 외울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한참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막상 써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x는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x 앞에 개수에 부호반대 3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얘를 제곱해야 되고 얘를 제곱해야 되고 어차피 b나 마이너스 b나 제곱하면 둘 다 b제곱이 되니까 네, 얘를 제곱해서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6 그럼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33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 바꾸지 않아도 답이 금방 나오죠. 생각보다 간단하네. 엄청 복잡한 공식인 줄 알았더니 얘 의외로 순한 맛이죠. 할만해요. 연습만 좀 되면. 자, 이번에는 또 바꿔봅시다. 다른 숫자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얘도 해가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여기는 근해 공식이다. 그럼 집어넣었죠? x는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여기 부호 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4 했더니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얼마죠? 루트 16 아니 루트 20이죠. 루트 20이잖아요. 4 플러스 16이니까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5로 변환되는 거 2 되죠. 그렇지? 루트 20은 루트 4 곱하기 5니까. 약분이 되네? 여기 1, 여기 1, 여기 1. 남은 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답인 거예요. 답이 두 개죠. 1 플러스 루트 5라는 근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근 하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되고요. 얘네들이 더하면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물론 이제 부호를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주고 이제 처리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기 어렵잖아, 사실. 곱해서 얘네들이 곱하면 이게 되고 더해서 이게 될 거라 생각 잘 못 하잖아.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제 해를 구했는데, 구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선생님 뭐를 말하자면,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걸 언급했었죠. 쓰다 보니까 이게 x 앞에 이렇게 해서 짝수를 뒤늦게 봤어요. 이거 짝수네? 근데 쓰다 보니까 짝수가 왜 굳이 짝수의 공식, 근해 공식을 외우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어도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얘도 짝수, 얘도 짝수, 얘도 짝수거든? 당연하잖아. 분모는 2a라는 게 있어서 짝수가 될 거고 b가 기본적 문제가 짝수였기, 1차 항에서 짝수였기 때문에 얘도 짝수인 거예요. 근데 루트 안에 제곱수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또 짝수가 끌고 나와요. 짝수를. 그러니까 짝수가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약분도 되고 이게 루트 안에 제곱수를 끄집어내는 과정까지 하려다 보니까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해서 간단히 만들어 놓은 게 짝수의 근해 공식이에요. a분의 b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4 빼고 ac. 그러니까 책에서는 물론 b'을 2분의 b라고 하고 요 2분의 b 자리 대신에 b' 아마 책에서는 대입했을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죠? 크게 의미 없으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a분의 1분의 사실 안 써도 됩니다.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4 빼고 AC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4 했더니 1 플러스 마 루트 답이 금방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게 일일이 막 끄집어내고 약분시키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단박에 답이 나와요. 한 번에. 이렇기 때문에 짝수의 근해 공식은 필수로 외워라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 숫자 정도인데 이 정도는 뭐 사실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뭐 굳이 이런 걸 외워야 됩니까 하면 숫자 정도 계산할 때는 사실 조금 귀찮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자식으로 개수가 문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짝수인 걸로 계산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식의 구조가 굉장히 그 복잡함이 단순화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시고 웬만하면 짝수인 거 확인했으면 꼭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1부터 주구장창 해왔던 거잖아. 가로 있으면 가로 풀어서 방정식 푸는 게 일반적이고 개수가 소수나 분수 나오면 분모 애초속 매수, 소수 나오면 10의 거듭제곱 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공통부분 나오는 거. 이 공통부분 나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여기.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이렇게 푸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냥 다 분배합니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 10. 얘 분배하면 이게 되고 이거 분배하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아서 계산해보면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8 0 인수분해 xx 1 둘 다 플러스 8 여긴 하나. 네. 그래서 x 플러스 8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걸 안 풀 거니까. 이렇게 풀죠. 따라서 x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8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쓰는 게 맞는데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딱 도하니 선생님 여기가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부분이 있는데 이 복잡한 식을 굳이 분배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첫 번째 x 플러스 3이라는 이 다항식을 라지 A 선생님 라지 A가 뭐예요? 아무 문자 그냥 간단하게 적당히 뭐 하는 거냐면
치환하시는 겁니다. 치환이 뭐죠?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바꿔주는 행동을 보통 우리가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치환. 그럼 치환했을 때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일단은 간단하게 써보자는 얘기죠.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0 0. 그래서 꼭 a 써야 됩니까? 아니요. b 써도 되고요. 뭐 t 써도 되고 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썼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게 어차피 이것도 2차 방식이잖아. 그럼 여기 a, 여기는 5, 여기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5a 마이너스 2a 합치면 플러스 3이 딱 떨어지죠. 그럼 인수분해가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2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2죠. 근데 우리는 지금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방정식에는 a가 아닌 x니까 다시 마지막에 환원하시는 겁니다. 환원이 뭐예요?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원래 a가 저거였다는 거죠.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이거나 아니면 2였으니까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다시 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여기다 마이너스 3 빼면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답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전개할 필요 없이 저렇게 복잡한 식을 간단히 치환한 상태로 인수분해 하시고 간단한 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거기서 너무 구한 답에 마지막에 답을 돌려놓으면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네, 마지막 마무리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